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그 K 스테디움, 그러니까 커뮤니티 풀에 계시는 분으로부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커뮤니티 풀과 어,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마이닝 풀, 그러니까 KOK 그 플레이의 회원으로 계시는 분이 K 스테디움 운영 공지라는 내용의 그 글을 저한테 전달을 해 주셔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좀 정보를 쉐어를 할까 싶어요. 그래서 화면 공유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이그 K 스테디움 운영사인 크립티드입니다라고 하는 요 그 내용을 꼭 그 기억을 일단 좀 해 주시고요. 왜 이거를 기억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냐면은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의 운영사, 그 다음에 KOK 플레이의 운영사가 누구였는지 우리 공지에서 본 게 제가 그 보여드릴 거예요. 그 내용과 비교를 했을 때 이 크립티드는 도대체 그 여기서 운영사라고 하는 이게 크립티드가 본래 맞는 건지 K-스테디움 PT가 맞는지를 좀 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자, 내용은 쭉 읽어보니까 일단은 김판종 씨가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오늘이 12월 6일이니까 12월 3일 뭐 자정 가까이 되어서 우리가 속보라고 해서 김판종 씨한테 구속영장 발부가 됐다라고 봤으니까 거의 만 한 3일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K-스테디움 운영 공지라고 한 내용을 저한테 뭐 보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잠시 다루는 건데, K-스테디움이든 KOK 플레이 앱이든 이거는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KOK 재단 산하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리고 K-스테디움 PT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크립티드가 아닌 그 운영사라고 하는 게 K-스테디움 PT, 싱가포르 법인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K-스테디움 운영사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크립티드의 박윤성 씨가 뭐 썼겠지요. 많은 사용자들이 현재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향후 계획과 입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뭐 그런데 여기에 향후 계획과 입장을 설명한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 요게 그 한 페이지가 겨우 한 페이지가 될 정도예요. 자, 우선 크립티드는 K 스테디움 운영자로서의 책임을 계속 이행할 것이며 어떠한 운영적 격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일부 그룹이 K 스테디움 프로젝트를 방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는 책임을 다하고 고객과 열린 소통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기 그 다음 또 나오네. 또한 K-스테디움은 이미 상당한 고객 기반을 확보했으며 현재의 제약 속에서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고객 기반을 확보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유축한데 자산 이전을 해서 커뮤니티 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고객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고객 기반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티 풀은 VC이고 벤처 캐피탈이니까 거기는 투자자들이지요. 개인 투자자들인데 여기서는 뭐 송가병 씨도 똑같은 표현을 하는데 유저라고 표현한 게 고객이잖아요. 뭐 사용자고 뭐 커스터머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유저라고도 많이 어, 사용을 하죠. 그러면은 이 말도 기본적으로는 좀 잘못된 거지요. 현재 그 현재의 제약 속에서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을 뿐이고 실제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는데 소통을 하려면은 양방향 소통도 있고 단방향 소통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소통의 하나였던 게 일단은 미드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게 올해 3월 6일인가를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 12월 6일이니까 한 9개월 동안 8, 9개월 동안 아예 그런 것 자체를 하지를 않았어요. 이네들이 정말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 전에 제가 그 영상을 소개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런 소통을 많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소통을 하는 게 뭐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뭐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어, 그 일종의 뭐 줌처럼 한쪽에서 내용 설명하는 정도 그것뿐이었지 소통이라는 뭐 그런 이런 의미로 소통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해왔는데 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어,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 프로젝트 자체가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을까? 저런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뭐 그런 거 말고 특별히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 크립티드는 어떤 세력에 의해 공격을 받아 고객 자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이를 위해 크립티드는 어떤 세력에 의해 공격을 받아 고객 자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경우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고, 또한 이 게시물을 읽고 있는 많은 분들이 관련 정보를 저희와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는 사업에 대한 모든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K스테디움 사용자 여러분께서 또 K스테디움 사용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K스테디움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D앱 D앱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겠지요. 근데 여기서 또 요 사용자라고 표현한 거는 커뮤니티 풀에 계시는 분들을 또 지칭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운영회사를 계속 신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K스테디움 서비스의 불평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의 전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향후 계획과 입장 설명에서
향후 계획이라는 게 뭐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입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두 가지 다가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어, 사업에 대한 모든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건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건지, 이 공지 내용에서 향후 계획과 입장이라는 내용은 뭐 특별하게 없어요. 여기에서 제가 추가로 이 캡처를 떠가지고 올리려고 하니까 쭉쭉 끊어지고 해서 두 가지를 제가 일단은 공지사항에서 KOK 플레이에 있는 공지사항에서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익히 다 보셨던 내용이에요. 2022년 4월 22일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KOK 플랫폼 운영 및 정책 변경 예고라고 했는데 KOK 파운데이션 이름으로 나왔어요. 이 시점이면은 KOK 파운데이션에 대한 모든 공지를 어떻게 보면은 재단 이사장이 재단 사무총장이 해야 되잖아요. 이 시기에 제가 어, 최영규 이사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으로는 재단에서는 어떠한 공지도 낼 수 없는 이 KOK 플레이에 있는 그 공지사항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어디에서 기어 나오는 것들, 내용들인가? 라고 보시면은 이거는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그 크립티드라는 회사 자체도 그 주식회사 미디움의 부사장으로 있던 박윤성 씨가 지금 대표 이사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자, 이런 시잘데기 없는 거 뭐 하지도 안 했는 거 이런 거는 일단 좀 지우고 내려가겠습니다. 이건 다 보셨으니까 넘어가고. 자, 여기에서 KOK 플랫폼 운영 및 유지 보수 법인 이전 안내라고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재단 이사장도 모르고 재단 관계자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고서 했느냐? 주식회사 미디움이라고 저는 그렇게 100%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도 여기에서 나와요. 이거 말고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계약관계 그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이 두 가지에서 나왔던 4월 15일자에서 5월 7일자 그 블록체인 투데이에 나왔던 내용 그 기사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보면은 주식회사 미디움 인코퍼레이션 거기에요. 이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서 다 나온 거라고요. 여기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자, 여기에서 보면은 플랫폼 운영 인수 이후 현재까지 KOK 플랫폼의 모든 공지는 메타M에서 공지되었다. 메타M은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 법인이죠. 이름 바뀌었을 뿐이고, 요게 결국에는 2021년 4월 15일 두 개 그 언론사에서 공지했던 미디움 파운데이션이에요. 근데 5월 7일에 미디움 리미티드에서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으로 저기 플랫폼 인수 운영 인수권에 대한 게 여기가 아닌 어, 여기는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으로 이게 넘어간 거죠. 그러면은 요 미디움 INC로 되는 이걸로 모든 공지들이 나오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또 2020
2002년 4월 22일에 이때도 이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그 다음에 KOK 파운데이션은 싱가포르의 K 스테디움과 코플레이 운영을 담당할 K 스테디움 PT, 그러니까 프라이빗 리미티드라는 회사를 그 법인을 설립하였고, 누가? KOK 파운데이션 재단이 올 6월까지 기술 및 서비스 운영권을 완전 이전할 예정입니다. 자, 요 회사, 요 법인, 기술, 서비스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맨파워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거의 대표이사가 누구냐? 임판종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구속 수사를 받고 있지요. 앞으로 업로드 되는 공지의 사안에 따라 KOK 파운데이션, 뭐 K 스테디움 PT, 그 다음에 메타 M 이렇게 구분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때까지는 이게 4월 20일 이때까지는 메타 M에서만 해왔다는 거고, 이날 이후로부터는 이게 공지를 이 세 가지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 역할들을 이렇게 적어놨지요. KOK 파운데이션은 KOK 코인의 정책 및 발행과 유통 소각,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메인넷 및 KOK 플랫폼 통합 관리와 운영 정책, 이거는 최상위에서 모든 것들을 메인넷하고 KOK 플랫폼, 이거 두 개를 누가 하느냐? 재단에서 모든 걸 관리를 하고 최상위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것과 여기에서 다른 내용은 다 똑같아요. 뭐가 차이 나냐면은 여기는 운영이라고 썼고 여기에는 어, 개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서는 기술력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메타 M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기술력 이런 거 없어요. 여기 또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이름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여기도 이름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나서 요 뒤에 그러니까 요 올 6월 말까지라는 게 2022년도예요. 22년 6월 말까지 모든 업무는 계약 해지 및 종료되어 싱가포르 법인으로 이전될 예정이며 추후 해당 시점에서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요 계약 종료가 되는 게 어디에서 가지고 있던 계약이 해지가 되고 종료가 되는지, 그러면은 요놈이 지금 하고 있던 것들이 요리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여기서도 정말 웃지 못할 내용이 있다라고 있는 걸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 분명히 설명을 드렸을 것 같아요. KOK 플랫폼에서 KOK 상장된 거래소로 또는 다른 개인 지갑으로 이렇게 보내지던 게 KOK 플랫폼에서 K-스테디움 앱을 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저들 꼴리는 대로 일들을 지금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런데 위의 내용과 연결해서 볼게 날짜를 보시면은 5월 16일이에요. 4월 22일, 5월 16일. 또 KOK 파운데이션 이름으로 나와요. KOK 파운데이션 재단 이사장이었던 최영규 씨는 공지를 낸 적이 없대요. 공지를 내고 싶어도, 그러니까 적어도 KOK 파운데이션 이름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그 확인 절차라도 컨펌이라도 받아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는 게 최영규 씨의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 역시도 전부 다 이 KOK 파운데이션 이름으로만 내보냈지 왜 이런 시점에 이런 것들이 그 KOK 파운데이션 이름으로 나왔을까요?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그 법적인 대응 움직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KOK 파운데이션 이름으로 나온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면 보시면은 4월 20일 아까 금방 보셨던 그것에 KOK 플랫폼 운영 및 정책 변경 예고 공지와 같이 업무 추진 중이 오나 사안의 경중을 검토하여 시행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 공지 내용 중 아래 내용은 세계 조직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닌 메타 M에만 해당이 되는 해당됨을 안내드립니다. 그 내용이 아까 이런 내용이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KOK 파운데이션은 이게 이제 이게 설립 일자는 6일이 아니에요. 7일이에요. 아, 저거 뭐 7일이 아니고 6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 이거는 뭐 앞에서 다 보셨던 내용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일단 좀 지울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식회사 미디움이 그 이렇게 이 주어로서 탁 나타나는 게 아까 여기에서 여기는 그게 안 나왔네. 요 밑에 또 그 내용이 있었구나. 미디움은 영리법인으로서 21년도에 케어케 플레이 운영권을 인수하였고, 요 말이, 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21년 5월 7일자 블록체인 투데이. 그 기사에 나왔던 것과, 아, 그것과 맞추면은 이게 맞아요. 그리고 2022년 6월 말로 그 운영권은 계약 해지 및 종료됩니다라고 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판종 씨 다음 대표이사 정윤호 씨가 저한테 보냈던 내용에는 이게 아니지요. 그 플랫폼 구축에 대한 용역 계약을 했는 게 주식회사 미디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PPT 자료에서 그 두 가지를 다 보여드렸어요. 주식회사 미디움이 주식회사 미디움의 김판종 씨 다음 대표이사가 2022년 7월 한 뭐 초순, 중순 그때쯤 교체가 됐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보내준 내용에는 플랫폼 구축에 대한 용역 계약이 완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내용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KOK 파운데이션은
KOK 플레이와 메인넷의 두 가지의 위탁 운영사인 K스테디움 PT를 싱가포르에 설립을 했다라고 하지요. 누가? KOK 파운데이션 재단이요. 제가 요것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KOK 플레이와 메인넷 K 스테디움의 위탁 운영사가 누구냐? K 스테디움 PT예요. 여기는 뭐예요? K 스테디움 운영사는 크립티드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좀 보여드린 거고, 지금까지 내용은 좀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위 법인은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K 스테디움 PT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위 법인은 미디움을 포함하여 훌륭한 글로벌 회사들과 KOK 생태계를 위한 개발, 유지, 보수, 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 K 스테디움을 개발, 유지, 보수한다. 뭐 그런 내용. 이 기사 내용에는 대부분이 지들 역할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재단 이사장 그 얼굴이라도 한번 제대로 본 적 있어요? 현 재단 이사장? 전 재단 이사장 얼굴이라도 한번 제대로 본 적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낯을 이 기회조차도 만들어주지 않은 게 누구냐? 여기에요. 주식회사 미디움이에요. 거기에 모든 것들을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김판종 씨고, 거기에 딱 옆구리에 붙어 있는 사람이 이 크립티드라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예요. 박윤성 씨. 그게 다예요. 우리가 본 거는. 여기에 분명히 KOK 플레이와 메인넷 K 스테디움의 위탁 운영사. 그래서 이게 하나만 간단하게 좀 제가 하나의 캡처를 KOK 플레이 앱에 있는 공지사항의 캡처를 가져왔는데, K 스테디움 원래 서비스 일시 점검, 그 다음에 K 스테디움 해가지고 채굴자산 이전 프로모션 조기 종료, K 스테디움 앱에 대한 긴급 안내, K 스테디움 채굴자산 이전 프로모션 종료 안내, 그 다음에 자산 100% 이전 신청 대상자 안내, 노드 운영 대행 비용 인하 안내. K 스테디움 지금 저들이 이야기하는 대로라 그러면은 이 공지를 때리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K 스테디움 운영사가 크립티드냐 K 스테디움 PT냐, 분명한 거는 지금 K 스테디움 PT라는 거는 K 스테디움 운영사는 K 스테디움 프라이빗 리미티드가 아닌 크립티드다. 그 다음에 K 스테디움 PT라고 하는 그 회사는 지금 K 스테디움 메인넷의 법인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왜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내용의 영상을 제가 올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KOK 재단이 최상위 레벨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 운영을 다 해야 돼요. 그거를 용역을 줬다면은, 운영사로서의 용역을 줬다 그러면은, 그 파셜적인 부분, 그것만 그쪽에서는 또 하고, 중요한 사항은 KOK 재단에다가 반드시 물어야죠. 그리고 컨펌을 받고 정책 시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금방 보셨다시피 K 스테디움, 뭐 KOK 플레이 이거 모든 것에 운영사 역할을 하고 그 운영사를 지정을 하고 계약을 한 데는 KOK 재단이지요. 근데 KOK 재단은 지금 그 이름만 있을 뿐 어떠한 사람도 나타나서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역할을 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서 그 일을, 결정을 하고 또는 지시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 지금 다 하고 있느냐? 지금 구속수사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 그 다음에 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토마스 프레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다음에 최영규 전 이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 그 사람이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2021년 4월경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언론을 통해서 계약이 됐다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도 현재까지도 누가 모든 것을 재단 무시하고 이 우리 그 지금 야권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회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친숙한 단어는 프론티어죠. 프론티어 무시하고 지 꼴리는 대로 모든 것들을 한 게 그 지금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외에 이 사람을 제외하고 이 문제를 현재의 상황, 그 다음에 가격 상승이라든가 플랫폼 가격 조정이라든가 뭐 메인넷이라든가 거기 DF 들어오고 커뮤니티 풀그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쇼핑몰 사라지고 시스템 점검하고 KOK 플레이 앱을 개발을 하고 이 짓을 누가 했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어느 누구도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피해자들은 이게 김판종 씨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뭐 잘 살게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들 판단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가면은 저희의 스테이킹 지갑조차도 모른다라고 할 수 없는 사람 가장 말도 안 되는 그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김판종 씨예요. 주식회사 미디움 직원들이요. 임 직원들. 주식회사 미디움의 대표이사가 몇 번 바뀐지 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만 네 번인가 다섯 번 바뀌었어요. 최소 네 번은 바뀌었을 거예요. 언제부터? 21년 쭉 오다가 22년도에 정윤호로 한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문기호, 조진웅과 뭐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일단 네 번 바뀌었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면은 그 회사가 지금 존재를 하느냐? 이름은 남아있지요. 근데 거기 옛날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학동에 가면은 정말 그게 2층, 3층, 4층인지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그 뭐 이봉호 씨 저희도 가봤고 거기 어 집회할 때 거기에 사람들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 어디 있든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B2B 하는 회사가
지금 홈페이지도 오픈이 안 돼 있어요. 이런 쪽팔리는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 아까 거기에 그 공지 사항에 보면은 이 소통을 중요시하고 소통을 하겠다라고도 하고 향후 계획과 입장을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주 모든 일에 꼭지점에 있는 사람이 당장 뭐 어쨌든 간에 구속이 됐고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옆에 바짝 붙어 있던 사람이 이 내용을 올려놨는데, 뭐, 사실 정말 별로 볼만한 내용이 없어요. 다만, 제가 오늘 설명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사가 누구여야 되는데, 제가 이런 그, 크립티드라는 회사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크립티드에 대해 가지고 이 메인넷이 생기자마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크립티더가 K 스테디움의 운영사다라는 것을 그 커뮤니티 풀의 운영자 누군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어, 송가병 씨가 운영하는 그 SO 고기의 운영자 뭐 김모식이라고 하는 이 좀 여자분 있어요. 그 여자가 컨티더가 그런 식으로 운영사 역할을 해왔다라고 했는데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제시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크립티드의 박윤성 씨가 자기들이 이 K 스테디움의 운영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기록을 또 남겨줘서 저는 너무나 고마운 거죠. 이제는 그거를 그 기록물로서 또 제시를 할 수 있는 그게 오늘 나왔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개혁회의 재단이 있고 재단 하에 두 개의 사업부 형태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두 가지의 법인은 기본적으로 모든 걸 관리를 하는 거는 이 개혁회의 재단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개혁회의 재단에서 이 공지를 계속 올렸던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케이 재단에서 K 스테디움 PT라는 것을 4월 13일인가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전 재단 이사장도 아무도 몰라요.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주식회사 미디움이겠죠. 그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뭐 만들어질 데가 없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분명한 게 미디움 파운데이션도 언급을 했는데 미디움 파운데이션은 말 그대로 딱 설명을 하자면은 한 3주 정도만 여기에 존재를 해야 되고 사라져야 돼요.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미디움 파운데이션, 미디움 재단 이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뭐 다른 KOK 파운데이션처럼 미디움 재단도 미디움 파운데이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디움 파운데이션은 미디움 리미티드예요. LTE, LTD, 미디움 뭐 그 파운데이션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미디움 리미티드로 생각을 하시라. 그런데 3주짜리예요, 그거는. 이것이 존재해야 되는 여기에
우리 공지 내에서 존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경우를 기간적으로 따지면 딱 3주 정도밖에 안 돼요. 4월 15일부터 5월 7일이라고 했을 때 그 기간 사이에만 존재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미디움 INC 인코퍼레이션으로 모든 공지들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주구장창 미디움 LTD 쭉 나오다가 메타 M으로 이름 바뀌었다고 그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K스테디움 팀 그렇게 나오다가 K스테디움 PT 또 그렇게 나오다가 여기까지는 전부 다 없어지고 KOK 파운데이션으로만 나와요. 그러면은 그 2024년 2월 15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KOK 파운데이션이 공지를 그때까지 올렸는데 2023년 한 6월경까지는 K스테디움 PT로 김판종이가 있는 그 회사 그 법인 이름으로 공지가 올라왔지요. 그 위에는 계속 그 KOK 파운데이션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KOK 파운데이션으로 나왔으면은 제가 지금 들어가 갖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토마스 프레이라는 그 영감탱이가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자기가 올렸겠느냐?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KOK 파운데이션 상장 거래소 쿠코인 KOK 입출금 관련 안내. 뭐 그다음에 KOK 쇼핑몰 시스템 점검 연장 안내 KOK 파운데이션. KOK 파운데이션 호텔왕 2 게임 접속 오류 안내. KOK 파운데이션 출금 지연 관련 안내. 계속해서 전부 다가 KOK 파운데이션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토마스 프레이가 공지를 했냐는 거죠. 여전히 누가 했겠어요? 송가병이가 했겠어요? 김판종 관련되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했겠죠. 김판종이 직접 하지는 않았을 거고, 이거를 누가 했을까요? 크립티드라는 쪽에서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인데, 이런 것들을 저렇게 구속수사를 시켜놓은 상태, 구속수사를 하는 상태에서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내용을 좀 알고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구속되는 것 자체는, 구속수사를 하게 된 거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내용을 알지를 못하면은, 이런 식의 내용으로 증거를 갖다 대지 못하면은, 어떻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겠느냐. 법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하고, 뭐, 그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들 돈만 찾아가면 되니까, 뭐, 그거는 뭐, 자기들이 노력한 대가니까, 그거는 크게 저거 뭐, 뭐, 비방하거나 뭐, 비판을 한 내용은 절대로 아니고, 다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천여 명은, 나머지들은 그 사람들까지도 다 아우르고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어쨌든, 이런 내용, 이런 것과 같은 내용들을 기록물을 가지고 설명을 제발 좀 제대로 좀 해달라. 하다못해 제 영상을 이용을 해서라도 좀 해라. 그 다음에 계속 붙잡아 놓고서 하기 때문에 대질 조사를 좀 할 수 있는 그 대질 조사에서 그 혐의에 대한 부분을 부인을 하거나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제발 좀 해달라. 그게 제가 부탁을 했던 거고, 그리고 뭐 어제 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우리는 처음부터 김판종 씨만을 상대로 싸웠고, 김판종 그 사람을 상대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공범자들이 딸려 나온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 혼자서 뭐 다 짊어지고 갈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책임자가 있으면은 거기에 그 소위 말해서 보스가 있으면은 보스 밑에는 행동대장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그 양아치 같은 것들도 붙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스라고 하는 거를 주범이라고 보고 나머지들은 그게 조력자들이니까 그것들을 좀 더 공범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만 뽑아내면은 쫙 빨려 오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지난번엔 그 2000 올해죠. 올해 한 2월인가? 제가 그 어디에서 올라온 음성으로만 나오는 유튜브 영상 3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양아치 같은 새끼 뭐 그러면서 누군가를 표현을 하고 막 그런 거 서로 그냥 이야기하는 내용 제가 들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런 정말 좋은 기회를 잘만 이용하면은 뽑아 당기면은 다 뽑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이 한쪽 경찰은 주어진 그 정보가 적음에도 저만큼이라도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이런 그 더 많은 그 증거 자료라든가 설명이 가능하고 그걸 다 입증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갖다 줬는데도 우리는 울산경찰청처럼 그런 그러니까 울산경찰청에 처음에 누구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했어요. 청구하고 기각됐는 게 송가병 씨잖아요. 주범을 먼저 해야지. 왜 그 공범 뭐그 임판종 씨를 지금 주범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김판정 씨를 그렇게 우리 강남경찰서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런 중이라 그러면 저는 대질신문을 강력히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제 구속시켜놨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시위하고 항의하고 하니까 구속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대부분일 것 같아요. 구속 요건이 만족이 안 되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게 안 돼요, 사실. 그러면은 그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정도의 범죄 행위라고 보고서 그 정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구속 영장을 발부를 했다. 는 거기에서 명확한 증거를 잡아내는 게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유지를 해가지고 구속된 상태에서 쭉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게 누구냐? 피해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경찰들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해주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그런 거를 원하고 바라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막 줄 만큼 정말 그 설명을 해도 자료를 주고서 설명을 하는 거 심지어는 영상까지 만들어 보내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그쪽도 정말 그렇게 했을지 이
오늘 내용에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커뮤니티 풀에 가신 분들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가 그냥 사실 이런 내용을 전달을 받을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죠. 거기서는 뭐 학습방이라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내보내기를 한다거나 뭐 이 앱을 어떻게 조작하고 뭐 이런 것 외에는 말도 못 쓰게 하지요. 정말 뒤집니다.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